하정우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하정우 안 찍겠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적지 않게 제 채팅창에서도 이제 보이잖아. 뭐 부산 북구 갑에 사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50% 정도가 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북구갑 유권자면은 하정우를 찍겠죠. 찍겠지만은 하정우의 출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결집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진영주의의 틀을 민주당 유권자들이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응? 벗어나기 시작했다.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찍지 않겠다라는 거야.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찍었다가 이낙연이 나왔고,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찍었다가 서른이 나왔고,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찍었다가 김동연이 나왔고,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인 줄 알고 윤석열을 지지했다가 윤석열한테 뒤통수 맞고 문재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가 문재인한테 문재인한테 뒤통수 까이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제 이 사람이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우리 편이니까 찍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지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정우가 지금 우리 편이긴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 당원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하정우에 대해서 비토하는 이런 기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응? 잘못된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 뒤통수 간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었어야지. 물론 이번 저는 뭐 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하정우의 출마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정우를 찍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이 진보 유튜버들이 이런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좀 극단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하정우 안 찍으면 밀정이다, 배신이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정우 찍지 말자, 이게 이분법적 사고 아니에요. 이런 식의 접근법이 저는 둘 다 잘못됐다고 봐요. 하정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하고, 하정우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하정우가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하도록 하정우에게 채찍질을 가해야 되는 거지. 야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당선돼야 돼, 그러면서 품어 안기만 하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주는 건 그게 올바른 태도냐고. 이게 이분법적 세계관이잖아요. 이게 진영 논리 아니야. 이런 진영 논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제가 뭐 누차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자 보세요 지금 이동영이 하정우가 부산에 나올 수 있다. 전 세계 최초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죠. 그쪽이 반대해서 나오기 어렵다. 그것도 제가 전 세계 최초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다시 마음을 왜 바꾸냐? 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후보로 결정됐으니까 그 하정우를 비난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 인간들이 첩자고 배신자지.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을 꼭 이겨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욕하는 사람 대부분 대통령 옆에서 일 잘하는 옆에 다른 새가 이런 거잖아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 일하는 사람들 나가서 출마해서 이겨라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 반대했으면 하정우 못 나가요. 한동훈이가 이미 출마를 해버렸고. 그런데 하정우 아니면은 못 이기는데 못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청와대 간판 달고 나가는 게 엄청난 이득입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 달아주고 나가서 이기면 그거는 민주당의 승리이자 대통령의 승리인데 그걸 무슨 대통령이 이기자는 사람 빼와. 하정우가 한우가 하정우 이미 선거운동하는데 까서 도움이 되냐고 문모질이 같다. 네가 임마 문모질이야. 그게 지금 털레반의 사고방식 아니야. 이분법적 세계관 유치하다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선이고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찍어줘야 되고 그게 이분법적 사고방식 아니에요. 세계가 선과 악의 두 가지 프레임으로만 세계가 구성돼 있어? 이게 중세적 사고예요. 중세적 사고.
그리고 지금 이동영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저는 이동영이 때문에 하정우가 망한다는 거야. 하정우를 비판하면 그게 배신자고 뭐 첩자예요? 어? 이거 뭐 초딩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동영이는. 이러니까 뭐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는 이런 애들 방송을 보고 무슨 정치적인 결정을 하시는 이런 어리석은 유권자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야. 정청래나 당대표로 뽑고 조국이나 찍고 한심한 거지. 아, 조국 찍는 거 해당 행위 아니야? 민주당 당원이라는 새끼들이 당당하게 나는 조국을 민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아니 우리 편이면 비판을 못해요? 여러분? 잘하라고 비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하정우는 사과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이동영이 같은 저런 진영주의 유튜버들이 싸고 도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냐 하면은 하정우가 지금 집토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정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첩자니 배신자니 무슨 뭐 작전 세력이니 리박스쿨이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면은 그 사람들이 하정우한테 마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정우 지지율이 30%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 등신아. 응? 아까 그놈 어디 갔어? 닉네임도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제가 읽기도 힘든데. 아까 이 등신아. 그러니까 하정우가 30%밖에 안 나오는 거라고 지지율이. 니네들이 하정우 떨어뜨리게 만들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어려운 밭인데. 우리 집토끼가 결집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뉴 이재명이 왜 50%냐. 그런데 지금 정청래 지지율하고 김민석 총리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1, 2% 차이 나잖아. 그래서 제가 50% 반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51대 49. 우리가 조금 앞서는 상황이야. 털레반이 49. 예? 이게 현실이에요. 뉴 이재명이 51. 아니 뉴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많으면은 김민석 총리 지지율이 정청래하고 비슷하게 나오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겨야죠. 그리고 털레반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김민석 총리 지지율이 나오겠어요? 저것들이 죽자사자하고 김민석 까고 있는데? 뭐가 하정우를 도와주는 거냐고.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게 이게 하정우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정우를 뭘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출마 과정에서 하정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하정우에 대해서 마음이 떠난 아니 우리 편의 마음도 못 잡는데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하고 중도층 보수층의 마음을 잡습니까? 지금 하정우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집토끼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정청래랑 딱 붙어가지고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작업에 넘어가지 말고 일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대통령하고 이게 뭐 다 무슨 교감이 있는 것처럼 사기질 쳐가지고. 교감이 있긴 뭐가 있어요. 아니 교감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교감이 있고 하정우가 출마를 해서 정청래를 도와라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면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듭니까?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하정우 본인이 얘기했잖아.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나가라고 한 거면 대통령이 동의한 겁니까? 지시를 한 거지? 아니 누가 봐도 뻔히 다 하는 얘기를 그거를 감싸겠다고. 뭐 대통령의 뜻이 뭐 하정우 출마에 있는 것처럼 사기질을 치고. 그래서 하정우가 이런 진보 유튜브들 치마폭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의 부족함과 잘못을 모르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손이나 털면서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녀봐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있겠어? 뉴 이재명들 지금 다 하정우 안 찍겠다고 난린데. 아니 함동균이 첩자라고 까면은 그 최욱이 마냥 함동균 박사가 첩자야, 함동균 박사가 밀정이야 이러고 함동균을 까면은 하정우를 나머지 사람들이 다 찍냐고 이 등신들아. 이게 정치에 진짜 지읒자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정치 평론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무슨 뭐 하정우 안 찍으면 배신자다 첩자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런 짓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치 평론가라면 정확하게 냉정하게 데이터를 읽고. 아니 어떻게 30%가 나오냐고. 공천도 안 된 김용남 후보가
그것도 오자구도인 민주진보 진영 후보가 3명이에요. 거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평택은 민주당 게다가 조국까지 나왔어. 차기 대선 주자 중에 2위를 하고 있어요. 조국이. 그런 사람이 나온 지역구예요. 거기에 진보당 후보도 2자릿수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도 김용남 후보가 30% 가까이 나왔어요. 30%. 그것도 여론조사 털에서 27%가 나왔어.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에선 30%가 넘었습니다. 오자구도에서 30%가 넘는데 하정우는 보수 진영이 분열이 돼가지고 2명이 나오고 민주당 쪽 후보가 1명이 나왔는데 30%가 나왔어.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냐고. 민주당 지지층들도 하정우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북구 갑에서 지금. 답답한 진짜. 근데 이런 얘기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평론을 듣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뭐 이 새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야. 그래서 저는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정우 후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손 터는 거 외에는. 오늘 뭐 했어요, 하정우? 제가 언론 보도도 없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도 안 나오고 했는데 하정우 오늘 선거운동 뭐 했어? 그 어려운 지역구에 본인이 자청을 해서 나갔으면은 대통령께서 만류를 하는데도 출마를 했으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이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한테 똥물 뿌려야 돼? 무슨 수를 써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동영이도 그 대통령한테 누가 된다며 하정우가 지면은.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닥달하지 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정우를 불러다가 사과를 시키든지. 네가 그렇게 하정우가 당선돼야 된다라고 믿는다, 당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정우를 그 뭐 본인 방송에 불러다가 사과를 시키라고. 사과를.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출마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다. 하지만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아니 제가 지금 멘트까지 써주고 앉아있어. 응? 제가 우리 당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마를 하게 됐는데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당원 여러분들, 지지자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대통령께 패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납작 엎드리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정우를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 이동영이처럼 하정우 빨아주고 있으면은 그게 올바른 겁니까? 자, 이현주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영상 한번 보시죠. 정치 신인인 허전 수석이 전에서 어딜까요? 이제 전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냉정하게. 어쨌든 청와대 수석이라서 기대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부산이라는 곳이 텃세랄까 뭐 어쨌든 이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AI 수석 하실 일도 많고 만만치 않을 텐데 너무 도전적인 행보를 하시는 거 아닌가? 편한 길을 가지. 어제도 제가 만났는데 전 여전히 아깝습니다. 그런데 기왕 나가셨으니 결심을 하셨으니 확실히 이기셔야 된다. 어쨌든 뭐 먹힐지 안 먹힐지는 저는 반반 정도. 자신하는 거는 만용인 것 같고요. 큰 코 다치는 곳이라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동훈이 이제 당에서 쫓겨났지만 여기 나오면서 묘하게 보수가 결합되는 모양. 이게 뭔가 보수의 결합과 결집으로 연결되면서 지지율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양상이. 그러다 보니까 부산과 경남 쪽에 있는 의원들이, 국힘 의원들이 한동훈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민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단일화는 그냥 상수로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전 된다고 봅니다. 둘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 지역의 국힘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입니다. 한동훈을 살려서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체 선거판의 분위기를 좀 뭔가 보수 결집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게 상수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대단하고 상황. 갈라지면 우리가 낙승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갈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죠. 굉장히 겸손하게 차도남 같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약간 엎어져야 된다. 정치
저기 이현주 의원의 분석이 저는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라고 봐요. 예? 한동훈이라는 그 보수 진영이 어찌 보면은 한 시로라기처럼 예, 한올 남은 희망이에요. 한올 남은 희망. 그 장동혁이 보수 진영의 희망이겠습니까? 예? 다 보수 유권자들은 정금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 예? 보수 유권자들도 맨정신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동혁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가 된다라는 거, 그거 보수 유권자들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나마 보수 진영에서 다음에 대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쟤들 입장에서 볼 때. 응? 보수 유권자들이 아무리 지금 장동혁이 믿고 한동훈이 믿고 그렇더라도 쟤들 입장에서는 뭔가 다음에도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장동혁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 김문수가 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홍준표가 나와서 뭐 80세 대통령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과 한동훈이 경쟁하는 구도를 보수 유권자들은 만들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출마를 하는 순간 보수 진영 전체가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한동훈이 미운 사람들도 한동훈이 아웃되는 거를 뭐 장동혁은 바라겠지만 한동훈을 그닥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동훈이 다시 재기를 해서 장동혁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입장에서는 큰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큰 판을 만들어서 본인이 보수의 차기 주자다, 보수의 희망이 한동훈이다, 이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응? 자기 지역 선거로는 한동훈이 못 이기지. 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아요. 서울 살던 사람이. 뭐 고향이 부산도 아니고 고향은 춘천인가 그렇잖아. 강남 살던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뭐 발전, 지역 개발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를 하면은 당연히 한동훈한테는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주자 프레임으로 나가는 거야. 이재명의 대항마 이 프레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수의 희망 한동훈. 그거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그게 일정하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집토끼가 둘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 이 둘로 나눠진 집토끼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한동훈이와 같은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아까 이현주 의원은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에 이제 차도남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손털기 이런 거 차도남이죠. 그래서 엎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정우가 납작 엎드려야 돼 지금.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현주 의원은 표현을 했지만은 일단 하정우는 납작 엎드려야 돼 지금. 하정우가 잘했다. 하정우가 뭐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출마를 했다. 이런 얘기 해봐야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이동영이 아무리 나발을 불고 김어준이 아무리 나발을 불어도 우리 국민들 두 눈으로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동영이 니 따위가 뭐라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뜻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일하라고 하는 그 장면을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이동영이 나와서 그건 아니고 대통령이 하정우 출마하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믿겠어요? 이동영이 뭐라고? 그러니까 왜 유권자들이나 우리 당원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하냐고. 건방져요 무식한 새끼들이. 무식해서 용감한가 봐. 대충 속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온 국민이 다 봤는데 이걸 어떻게 속입니까? 이동영이 또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정우 아직도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명팔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명팔이 하면은 그건 마이너스밖에 안 돼.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나온 사람이 이제 와서 명팔이를 하면은 그걸 대통령이 우리 유권자들이 야 쟤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후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저게 대통령 말도 안 듣던 놈이 이제 와서 명팔이 하네 선거 이기려고. 그렇게밖에 안 보여.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진지한 사과, 겸손한 자세, 그 이현주 의원이 전 정확히 지적한 거라고 봐요 이거는. 그리고 구도 문제도 일단 단일화 된다고 봐야 된다 무조건. 되건 안 되건 단일화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그에 맞게 판을 짤 거 아니야. 그리고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50대 50 아니야, 쟤네가. 박민수가 이길 수도 있고, 한동훈이 이길 수도 있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화가 돼요. 단일화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오히려 힘든 거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저렇게 딱 붙어버리면, 단일화 되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이동영이 평론하는 거 보세요, 이게. 나는 한심합니다, 진짜. 어? 뭘 한다고 이렇게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동영이, 예, 부산 판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얘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상대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대통령 끌어들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오히려 더 좋지. 민주당 입장에 더 좋아요. 인기 있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선택한 하정우. 이게 구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걸 대통령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계속 지금 대통령 끌어들이는 선거제를 갖고 왔다. 한동훈이 멍청해서 그런 건데 잘 됐다 오히려. 하정우 선수는 어쨌든 전재수의 러닝메이트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같이 좀 많이 다녀야 되죠. 다니고 박민식하고 단일화가 될 거냐? 그건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정우 캠프에서는 단일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돼야 됩니다. 당연히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 35대 26, 26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쪽에서 양보하겠다 쉽지 않아요.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그래서 하정우 쪽에서는 단일화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선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싸워야겠죠. 예. 게다가 지금 자, 그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동영이. 예, 단일화가 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붙으니까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돌려서 단일화 하는 거지. 격차가 많이 나서 단일화 한쪽이 뭐 양보를 한다, 그거는 드랍이지 단일화가 아니야. 단일화가 쉽지 않다니. 뭐 그러면서 단일화를 대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판세 분석 자체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붙었기 때문에 단일화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왜? 여론조사 돌려서 단일화 하게 될 텐데, 여론조사 돌리면 누가 이길지 모르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단일화가 되는 것이지,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단일화하는 건 단일화가 아니고 드랍이야, 그거는. 양보지. 그게 무슨 단일화야. 아니, 이렇게 무슨 정치에 거의 ABC 수준의, 예, 이런 분석도 못하는 친구가 무슨 뭐 본인이 대단한 정치 현인인 것처럼, 현자인 것처럼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한동훈이 뭐 잘 됐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게.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동영이는 뭐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왜 대통령을 끊임없이 소환을 하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판 자체를 그냥 지역선거가 아니라, 예, 판 자체를 보수 진영 전체에 운명이 걸린 선거로 판을 키우는 거야, 지금 한동훈이는. 조국도 사실 그렇게 선거를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대표 정치인 조국 이래버렸어. 근데 왜 안 통했느냐? 거기 민주 진보 진영은 지금 조국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차기 대선 주자에. 그리고 조국이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선 후보 그룹이 많은데 조국이 무슨 국가대표 이래버리니까 유권자들이 저놈 미쳤나 이렇게 된 거고, 한동훈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차기 주자 중에, 뭐 지금 국민의힘에 쫓겨나긴 했지만은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를 살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절반 이상 되는 거예요. 절반 가까이.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들임으로써 판 자체를 키우려고 하는 게 한동훈의 목적이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한동훈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뭐 북갑 선거에 승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한동훈의 체급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재명급으로 올라가는 거야. 보수 진영에서는 일약 차기 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을 꺾은 남자가 되는 거야. 이 등신들아. 그냥 명팔이 하면 무조건 선거 이길 것 같아? 이렇게 단순 무식한 아메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능을 가지고. 아니, 만약에 한동훈이 이겼어. 이기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소환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꺾은 한동훈, 보수의 희망. 이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것도 분석이 안 돼요? 그 한동훈이 정치 초짜라 실수를 하는 거야, 이게? 아니, 그 뭐 상식 수준의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한동훈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더라도 만약에 한동훈이 보세요. 자, 하정우한테 지는 게 아니고 이재명한테 지는 그림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하정우한테 지는 것보다는 이재명한테 지는 게 낫지. 내가 아깝게 졌지만 이건 이재명한테 진 거다. 다음엔 이기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은 꽃놀이패를 만드는 거예요. 꽃놀이패를. 이기면 이재명을 이긴 거고 지면 이재명에게 진 거야. 하정우를 지워버리는 거야. 하정우를. 근데 무슨 정치 초짜고 한동훈이 머리에 저게 나와? 아, 선수들이 지금 다 붙어가지고 선거를 하겠지. 아니, 지가 뭘 한다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저는 아까 그 썸네일에 제가 제목을 진보 유튜버들이 하정우 망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의 안일한 정신승리 희망회로 돌리는 이런 평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정우로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정우 대단히 위험하다. 하정우 후보가 이걸 냉철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구도가 유리해서 보수 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1등으로 나온 거지. 지금 한동훈이 됐건 박민수가 됐건 단일화가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야. 일단 박민수하고 한동훈하고 지지율 합산하면은 49%가 나와요. 쉽지 않아. 41대 59 싸움이야. 누가 이긴 건 간에. 그래서 결코 애초부터 이 보궐선거에 하정우가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정우가 경험도 부족한데 전국적 관심 지역구가 될 이런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그래도 나름 보수 진영의 뭐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한동훈하고 붙는 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하정우가 지게 되면은 대통령까지 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 쉽지 않은 지역구에 하정우가 나가서 한동훈을 꺾는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겠냐. 만약에 지게 되면은 하정우 본인에게도 데미지가 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데미지가 가고 한동훈은 체급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은 하정우 개인의 패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금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매우 유리한 전국 구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보수는 둘로 쪼개져 있고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판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결집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보수 진영이 재정비가 되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와해시켜야 되는데 한동훈이 돌아오게 되면은 장동혁이 날아가면서 한동훈이 보수 진영 재결집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판을 키우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무리하게 나갔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은 우리끼리 희망회로 돌리면 안 된다.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말을 하고 있잖아. 단일화하면 진다라고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하는 짓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 아니 평택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해도 김용남이 이기는데 그래도 단일화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는 단일화를 하면은 우리가 지는 판이야 지금. 근데 뭐 한동훈이 정치 초짜라 실수를 했다라는 등 우리끼리 희망회로 돌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정우 후보가 해야 될 일은 아까 뭐 이현주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겸손하게 몸을 낮추는 거다. 그래서 먼저 집토끼부터 결집을 해야 돼요. 집토끼만으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 이거는. 근데 하정우 지금 후보의 집토끼들이 둘로 나눠져 있는 상황 아니에요. 하정우 출마를 반대했던 사람들하고 하정우 출마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청래파와 친명이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이야. 이 마음을 하나로 묶지 못하면은 집토끼를 결집시키지 못하면은 산토끼도 못 잡아요. 응? 집토끼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산토끼도 가서 잡아오는 거야.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하정우 후보는 뭐 유튜브 방송을 나가건 아니면 뭐 지상파 방송을 나가건 진짜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예, 대통령의 뜻을 계속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과오를 인정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진심 어린 저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유튜버들이 하정우의 출마가 자꾸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여기 한동훈이 아니라 이동영이야말로 이번 부산 북갑 선거에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동영이 친명 코스프레 하면서 실제로는 친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확신이 들어요. 이동영은 친청이 맞는 것 같아요. 친문은 아니죠. 친문은 아닌 것 같은데 친청은 확실하다. 친명하면서 친청하는 거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정청래의 손을 꼭 들어줘. 이동영이. 예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논란이 났을 때도 정청래 손을 들어줬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연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당대표 연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이동영이에요. 그것도 총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동영이 당대표 연임하면 안 된다 얘기했어. 왜? 정청래가 당대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 뭐 당대표 선거 때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 박찬대가 아니라 사실상 정청래를 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영은 친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정우도 실드를 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통령 끌어들이면 안 돼. 지금 안 그래도 한동훈이 대통령 끌어들이려고 뭐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하정우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반드시 갈라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저는 계속 갈라치기를 할 거다. 하정우는 정청래하고 정청래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본인이 출마를 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님은 하정우 출마를 저는 반대를 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저는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대통령님을 그 부산 북갑 선거에 끌어들이냐고. 이게 친명, 명팔이 하는 놈들이 대통령 등 뒤에다 칼 꽂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정우하고.